인공지능이 정말로 우리 일자리를 전부 대체한다면 우리는 과연 뭘 하면서 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들이 바로 이 노동의 종말 이후의 세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노동을 대신하고 우리 손에는 기본소득이 쥐어지는 미래. 이게 과연 유토피아의 시작일지 아니면 뭐랄까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디스토피아의 입구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처음부터 던지는 비유가 굉장히 강렬해요. 어떤 비유인데요? 뜬금없이 고대 로마 제국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고대 로마요? 네, 아시다시피 로마는 수많은 노예의 노동력 덕분에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 그러니까 공짜 식량이랑 끝없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시민들은 생산적인 활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쾌락에만 몰두하게 됐죠. 결국 이게 제국 쇠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자료들은 오늘날의 AI와 로봇이 바로 그 현대판 노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과연 로마의 전철을 밟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의 전철을 밟는다는 경고라 정말 섬뜩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공허함이나 무료함이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그 현대판 빵과 서커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라고 분석하나요?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즐기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여기서 도파민 경제라는 핵심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요. 도파민 경제요? 인간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그들의 시간과 주의력을 점유하는 기업이 미래의 부를 독점한다는 겁니다. 아, 말씀하신 유튜브나 넷플릭스,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이 자료는 디지털 콜로세움이라고 불러요. 디지털 콜로세움이요?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아주 적절하죠. 우리가 직접 검투사를 고를 필요도 없이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춰서 현대판 검투 경기를, 즉 끝없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눈앞에 계속 펼쳐주는 셈이니까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도 모르게 소파에 누워서 몇 시간씩 숏폼 영상을 넘기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끝이 없죠. 네네. 근데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새로운 여가 문화 정도로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걸 단순한 여가로만 볼 수 없는 이유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요. 뇌과학적으로요? 네. 로마 시민들이 점점 더 잔인한 경기를 원했던 것처럼 인간의 뇌는 더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아, 노동을 통해 어떤 규칙적인 생활, 동료와의 유대감, 그리고 성취감, 이런 게 다 사라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인 자극을 찾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극단적인 자극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건 예를 들면 현실 도피를 위한 고도화된 가상현실, VR 세계에 대한 중독 같은 거요. VR 중독? 혹은 더 직접적으로는 합법화된 마약 산업의 팽창 같은 것들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쾌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상당히 암울한 시나리오죠. 듣고 보니 정말 로마의 마지막 모습이랑 겹쳐 보이네요. 거대한 공허감을 채우려고 더 강한 자극에 기꺼이 지갑을 여는 대중. 그리고 그들의 시간을 점유해서 부를 쌓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들. 그런 구도가 그려지는데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판을 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모든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심지어 이 거대한 변화 자체를 사업의 기회로 만들고 있는 인물로 딱 한 명을 지목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역시. 그의 여러 회사들이 겉보기엔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노동 이후의 미래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가 다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가요? 자료는 이걸 세 단계의 거대한 퍼즐로 설명해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아, 그 로봇. 네, 이 로봇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노동의 종말이라는 대전제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문제의 판을 까는 거군요. 노동을 없애버린다?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퍼즐이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네, 노동에서 해방돼서 무료함과 공허감에 빠진 인류에게 아주 거대하고 새로운 할 일을 던져주는 거예요. 새로운 할 일이요? 바로 화석 이주와
우주개척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서사죠.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새로운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최고의 도파민 자극제라는 겁니다. 아, 뒤로 해. 그럼 우리 같이 화성에 가자 하고 외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로봇으로 노동을 없애고 그 빈자리에 우주개척이라는 거대한 꿈을 파는 것까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뉴럴링크는 결이 좀 달라 보이거든요. 그쵸. 뇌에 칩을 심는다는 건데 이건 앞선 두 가지랑 비교하면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기술이 왜 머스크의 큰 그림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분석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뉴럴링크가 바로 이 생태계의 활용점정이에요. 활용점정이다. 만약 스페이스X가 제시하는 그 거대한 서사에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자극, 즉 내면으로 파고드는 무한한 자극을 제공하는 겁니다. 내면으로 파고드는 자극이요? 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가상현실이나 게임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감각적 쾌락과 지적 호기심을 뇌에 직접 전달하는 거죠. 와, 정리하자면 머스크는 한 손에는 노동을 대체할 로봇을, 다른 한 손에는 그로 인해 공허해진 인류에게 팔 두 가지 상품, 즉 거대한 목표인 우주와 궁극의 쾌락인 뇌 연결을 동시에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정말 거대한 그림이에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인간의 심리적 공백까지 미리 계산하고 다음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 인류에게 필요한 건 결국 의미와 재미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중을 그 설계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미래의 선택지가 결국 일론 머스크의 화성 탐사선에 타거나 아니면 뉴럴링크 칩을 뇌에 심고 가상세계에서 사는 것뿐이라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이 사룡은 이런 흐름에 대한 다른 가능성은 이야기하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정말 균형감 있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아, 그래요? 이런 극단적인 도파민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정반대의 흐름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정반대의 흐름이요? 바로 인간다움에 대한 갈망이죠. 아,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역설입니다.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오히려 그 흐름의 폭력성에 지친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외부의 자극을 차단하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깊은 평화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강한 욕구를 보이게 될 거라는 예측이죠. 이미 그런 징후가 보이나요? 네, 자료는 이미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요. 대표적인 예가 카움이나 헤드스페이스 같은 명상, 마음챙김 앱들이에요. 아, 저도 들어봤어요. 수많은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이미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죠. 또 온라인 심리 상담 플랫폼이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디지털 세상의 소음과 자극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미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이게 또 다른 디지털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하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서비스에 의존하는 거랑 진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사이에는 분명 간극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앱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고 이 흐름이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이요? 예를 들어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같은 실존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깊이 있는 철학 콘텐츠나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해요. 아, 과거에는 종교가 담당했던 영적인 길잡이 역할을 미래에는 고품질의 지식 콘텐츠나 커뮤니티가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될 거라는 거죠. 종교의 역할을 대체한다? 거기까지 나아가는군요. 심지어 라이프스타일 종교라는 개념까지 제시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특정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가요? 네. 예를 들어 요가나 특정 웰니스 브랜드를 생각해 보시죠. 이들이 단순히 운동법이나 제품을 파는 걸 넘어서 그들만의 확고한 철학과 세계관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줍니다. 아, 결과적으로는 신도들에게 삶의 의미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던 과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인간은 기계적으로 자극만 소비하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도파민만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공허함이 있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노력이 미래 사회에서는 의미 창출 산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나타날 거라는 예측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까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그 결과로 한쪽에서는 인간의 시간을 점유하려는 도파민 경제가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창출 산업이 떠오른다. 네, 이 자료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미래를 명확히 두 개의 트랙으로 정리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이 가야 할 길이 두 갈래로 나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두 개의 트랙으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트랙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도파민 플랫폼입니다. 네, 빅테크,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우주산업처럼 대중의 시간을 점유하고 거대한 자극과 꿈을 파는 곳들이죠. 이들은 대중의 뇌를 직접 공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겁니다. 승자 독식의 시장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그와 정반대에 있는 의미 창출 산업이겠군요. 맞습니다. 멘탈 헬스케어, 깊이 있는 지식 콘텐츠, 자료에서는 에듀테니먼트라는 표현을 썼죠. 그리고 인간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영적인 만족감을 주는 다양한 분야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트랙이 인간의 뇌를 공략한다면 두 번째 트랙은 인간의 영혼을 공략하는 시장이군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두 트랙이 완전히 별개의 시장은 아닐 것 같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자료의 핵심 통찰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두 트랙은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다. 도파민 경제가 거대해지고 자극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피로감과 반작용으로 의미 창출 산업에 대한 수요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자료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네요. 미래의 부는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 물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간의 도파민과 영혼을 관리하고 만족시키는 곳에서 창출할 것이다. 네, 이건 단순히 투자 방향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 앉아있던 시민들부터 화성을 개척할 미래의 인류까지 아주 장대한 시간 여행을 한 셈입니다. 네, 맞아요. 노동의 종말이라는 변화가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께 이 질문을 그대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은 화성으로 떠나는 탐험가가 될 것인가요? 아니면 방 한 구석에서 쇼폼 영상에 중독된 현대판 로마 시민이 될 것인가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이 자료의 예측대로라면 미래의 기업들은 우리에게 도파민 혹은 의미를 아주 세련된 상품의 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업이 파는 것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이런 미래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어떤 기술이나 지식 혹은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할지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